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데 필요한 두 가지 요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울기, 뜻을 알았습니다.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또 하나는 시작. 지나는 점, 좌표 하나는 알고 계셔야 돼요. 예컨대 이렇게 놨어. 직선이 있다. 기울기가 m이고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 얘기는 이 기울기가 얼마라는 얘기. 시작. m 지난 점 하나 알아. 시작. a, b 여기에서 이 직선의 방식을 찾는 거야. 근데 내가 아까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진짜 중요한 부분. 모든 도형의 방정식은 그 도형 위에 있는 점의 x좌표랑 y좌표 사이의 관계식이라고 그랬잖아. 그 도형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하나 잡아. 아무 점이나 하나 잡아. 그 다음 걔를 뭐라고 나와요? 시작. x, y라고 놓고 이 그림에서 x라는 글자랑 y라는 글자 사이에 관계식을 찾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찾을 수 있어. 왜? 조금 전에 기울기의 정의를 갖고 기울기를 m이라고 가르쳤는데 그 m을 어떻게 구해? 시작.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구해. x의 증가량은 이 두 점을 지나니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시작.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한 점에서 다른 한 점 쪽으로 빼면 되잖아. 그러니까 x의 증가량을 여기서 이걸 빼면 얼마 돼? 시작. x-a분의 여기서 이걸 빼면 얼마? 시작. y-b가 되는구나. 이게 바로 기울기의 정의였잖아요. 맞아. 끝났네. 갑자기 끝났네. 왜? 의도하지 않게 x, y 사이 관계식을 찾았잖아. 등식이잖아. 뭐와 뭐해? x와 y 사이 관계식이잖아. 선생님 안 예쁜데요? 안 예쁘면 다듬으면 되지. 분자는 대각선으로 곱한 것과 같으니까 y-b는 m 곱하기 x-a.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교과서 참고서에 기울기가 m이고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y-b 콜 m 가로 열고 x-a라고 써있고 시뻘건 글씨로 외우라고 써있다고. 나쁜 사람들. 외우면 안 돼. 지금처럼 여러분이 만들어야 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이걸 못하면서 어떻게 수능 수학을 풀어요. 근데 애들이 이걸 못한다고요. 진짜예요. 지나가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한테 야, 기울기가 m이고 지난 점이 a, b인 직선의 방식이 왜 이거야? 그러면 대부분 대답 못해요. 구할 줄은 아는데. 어려워서? 아니,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러니까 사고력이 모자르다라는 핑계를 대는 거야. 사고력은 여기서 다 발생하는데. 이게 생각의 힘이에요. 기본이야. 내가 뭐라 했는데 기울기 정의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시작. 여기서 이거 뺀 거분이 여기서 이거 뺀 거. 기울기는 여기서 이거 뺀 거분이 여기서 이거. 분자는 대각선을 곱한 것 같다.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그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자. 그런 이유에 의해서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가 m이고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따라해봐. y- 지나는 점의 y좌표는 y- 지난 점 y좌표는 기울기 괄호 열고 x- 지난 점 x좌표. 열고 x- 지난 점의 x좌표.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울기가 3이고 마이너스 1,5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y- 지난 점의 y좌표는 기울기를 쓰고 가로 열고 x- 지나는 점의 x좌표. 이게 최종적인 답이다. 이렇게 공식을 만든 거지. 근데 그 공식은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기울기의 정의를 가지고. 정의는 증명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약속한 거니까. 정의는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정의를 가지고 만들어낸 정리는 증명을 하는 거라고. 수학에서. 정의는 증명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정의야. 얘를 정승재라고 칭하겠노라. 그게 정의야. 증명을 못하잖아요. 우리 아빠는 지은 거예요. 정승재라고. 그거랑 똑같다고. 그래서 정의가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그거에 의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이 이해했잖아, 그지? 이해했으면 기계적으로 빠르게 구할 수 있도록 이 공식도 암기해 주시는 것이 좋다. 정리해보면 y-5는 정리해봐. 3x 이렇게 하면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3. 따라서 y는 3x 플러스 8 그러면 최종적인 답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집중해봐. 언제나 직선의 방정식은 y- 지난 점의 y좌표 기울기 x- 지난 점의 x좌표이기 때문에 얘도 어차피 숫자고 얘도 숫자라면 문자는 x, y밖에 없고 x도 몇 차? 1차, y도 몇 차? 1차라서 언제나 잘 들어 y 콜 x에 관한 1차식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1차식의 기본형 ax 플러스 b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1차 함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시작 직선의 방정식 그렇게 이야기하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함수 개념을 배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된다. 그리고 이때 x의 개수 3의 의미가 뭐냐? 3이 어디서 왔어? 여기서. 3이 어디서? 여기서. 얘가 무슨 자리? 이 자리. 얘가 어디서? 기울기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y 콜 ax 플러스 b 형태에서 x의 개수, 1차의 개수를 사람들은 기울기라고 하는구나.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이야기고요. 돼요? 맞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래도 돼. 어머, 이렇게 공식을 이용한다는 느낌이 아니더라도 직선이라면 y 콜 ax 플러스 b 꼴인데 이때 x의 개수가 뭐라고 확정돼 있으니까 기울기라고 확정돼 있으니까 기울기가 3이라는 걸 보고 그냥 3x로 출발하겠다라고 시작해도 되지. 근데 ax 플러스 b니까 뭐 하나만 더 구하면 돼요. 상수항 하나만 더 구하면 된다. 상수항 어떻게 구하느냐? 지나는 점이라는 것이 그 직선 위에 존재하는 점이잖아요. 그 직선 위에 존재하는 점이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직선을 지난다라는 얘기는 그 직선의 방정식을 만족한다는 얘기랑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1,5를 이 직선이 지난다면 마이너스 1,5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직선의 방식에다 대입하면 무조건 성립할 것이다 이거야. 어떻게 대입하느냐? 얘는 x좌표에다가 얘는 y좌표에다 대입한다 이거지. 그럼 y좌표에 5 대입하면 좌변은 얼마예요? 5. 그럼 우변도 5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같다니까. 그런데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얼마야? 시작. 마이너스 3이야. 그러니까 얘는 5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3을 5로 만들고 싶어. 얼마가 필요해요? 8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에 대입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직선의 방식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 뭐만 기억하면 돼요. x의 개수가 뭐라는 사실. 시작. 기울기. 그리고 기울기는 정의가 뭐래요? 시작.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절대값은 밑변분의 높이. 방향에 따라서 부호까지 결정할 줄 알면 된다. 이런 얘기. 알겠습니까? 한 번 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데 필요한 두 가지. 시작. 기울기, 지나는 점. 기울기가 마이너스 5분의 4고 1,2를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구하세요. 공식에다 대입하면 y 마이너스 지나는 점의 y좌표는 기울기를 쓴다. 마이너스 5분의 4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지나는 점의 x좌표. 승분이 아까 안 한 게 있어. 뭐야? y 마이너스 지나는 점의 y좌표인데 여기 있는 마이너스 지나는 점의 y좌표를 넘기면 그냥 플러스 지나는 점의 y좌표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나는 점의 y좌표는 맨 마지막에 우변 맨 마지막에 추가해 주셔도 상관이 없구나. 얘를 정리하면 되겠구나. 시작. 마이너스 5분의 4x 이렇게 전개하면 5분의 4 더하기 5분의 10이니까 시작. 5분의 14 끝.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 이때 얘를 뭐라고 부르고? 기울기. 돼요? 만약에 이 직선을 x, y 평면 위에 그려라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5분의 4니까 마이너스니까 오른쪽 끝이 내려가고 5분의 4니까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이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근데 직선을 직접 그리는데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 두 점을 찾으면 끝이에요. 왜? 두 점만 확정되면 연결하면 직선은 무조건 결정될 테니까. 두 점을 어떻게 찾느냐? 제일 쉬운 방법. x축과 만나는 점, 다른 말로 시작. x절편. y축과 만나는 점, y절편을 찾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는데 얼마 전에 x절편을 찾는 방법, 다른 말로 x축과의 교점을 찾는 방법. 근데 x축을 수학적으로 뭐라고 부른다? y = 0. 그럼 얘랑 뭐 하시면 된다? 연립방정식을 푸시면 된다. 그때 x값을 구하면 x절편을 찾을 수 있다. 근데 연립방정식 푼다는 것은 대입법을 이용하면 되잖아. y 대신 뭐 대입하면 되니까? 0 대입하면 되니까 아예 이것 또한 공식화시켜서 x절편 구하는 방법, y 대신 0 대입했을 때 x값 이렇게 외우는 친구들이 제일 많아요. x절편 어떻게 찾는다고? 상대방에다 0 대입하는 거야. x절편을 찾으라 그러면 상대방 y에다 0 대입했을 때 x값. 여기다 0을 대입하면 얘만 이쪽으로 살짝 넘기면 5분의 4x = 5분의 14니까 양면 5를 곱하면 4x = 14니까 x는 얼마 시작? 4분의 14가 바로 x절편이겠구나. 이렇게 찾고 y절편은 어떻게 찾습니까? 상대방에다가 0을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에다가 0 집어넣어야겠어요? x에다 0 대입하는 거야. 그것도 이유는 y절편이란 것은 y축과의 교점이니까 y축을 수학적으로 뭐라 그런다고요? x = 0. 그러니까 얘랑 연립한다는 얘기는 대입법을 이용하면 x 대신 0을 대입했을 때 y값을 찾아주시면 된다. 근데 여러분 x 대신 0 대입하면 무조건 맨 마지막에 붙어있는 상수항이 y절편일 거 아니야. 그래서 y절편은 얼마다? 시작. 5분의 14가 되겠구나라는 것도 찾을 수 있다. 그런 다음에 두 점을 찾았으니까 연결을 하면 결국 이 직선을 직접 xy 평면에다가 나타난 것이 된다. 두 점을 찾는다. 그 중에서 두 점 중에 제일 유명한 두 점이 뭐니까? 하나는 x절편이고 하나는 y절편이니까 x절편 찍고 y절편 찍고 찍 연결하면 그 직선을 완벽하게 찾아낼 수 있다. 또 하나 x절편을 구하라 그러면 시작. y 대신 0 대입했을 때 x값. y절편 구하라 그러면 시작. x 대신 0 대입했을 때 y값을 구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 y = ax 플러스 b에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x의 개수를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고 시작. 기울기 이렇게 부르고 b라는 것을 또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냐면요. x 대신 0 대입했을 때 y값이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도 돼? 시작. y절편 이렇게 이야기해도 무방해요. 그래서 이거 중있게 많이 외운다고. x절편, y절편 아니 큰일 날라고. 기울기 y절편, 기울기 y절편 이렇게 외우기도 한다고.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x절편을 왜 안 외웠습니까? 물어보면 구하면 되니까. x절편 어떻게 구하니까? y 대신 0 대입했을 때 x값 넘기면 되니까 x 얼마야?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버리면 되지. 때에 따라서 구하. 필요하면 구하시면 된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가 직선의 방정식 1부 끝. 몇 부까지 있어요? 4부까지 있어요. 1부가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만 가지고 문제를 몇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